사실 셰익스피어 학자들이 가장 번역하기 어려워하는 작품 제목 중에 하나가 이 Measure for Measure라는 그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준 대로 받은 대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로 그동안 번역이 되어져 왔습니다. 법은 법대로, 자에는 자로, 뭐 이촉보촉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져 왔었는데요. 사실 이 Measure for Measure라는 이 제목은 성경에서 유래를 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 마태복음 7장 2절에 나오는 네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네가 그대로 판단을 받으리라, 이런 대목과 같이 나온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출애굽기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표현과 더불어서 받은 대로 그대로 안갚음을 한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메저라는 말은 법령, 규칙, 뭐 잣대,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떻게 사람을 또는 어떻게 사회를 통치할 것인가, 또는 이 사회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실 셰익스피어가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는 아마도 그 작품을 만들어낸 그 사회 상황하고 매우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이 작품을 썼었던 것이 1603년에서 1604년경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영국 사회는 매우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50년 동안이나 영국 사회를 통치를 하면서 유럽의 한 변방에 지나지 않았었던 영국을 세계 최강의 나라로 뒤바꿔 놨었던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1603년에 서거를 하고, 또 엘리자베스 여왕은 처녀 여왕이었기 때문에 후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영국의 제임스 1세 왕으로 새로 즉위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통치 스타일도 달랐고, 또 아주 절대 왕권을 휘둘렀었던 엘리자베스 여왕하고는 달리 아직은 왕권이 불안한 그런 제임스 1세의 통치 시기였었기 때문에 영국 사회는 예전과는 다른 아주 매우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의 어떤 질서에 대한 그런 희구도 있었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도대체 이 사회의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도 들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Measure for Measure라는 작품에 나오는 그 공작이 있거든요. 빈센티오 공작이. 이 빈센티오 공작이 계속 감시하고 엿보고 또 변덕을 부리기도 하고 누구를 시험하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런 빈센티오 공작과 당시의 제임스 1세 왕이 유사한 인물이다, 이렇게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셰익스피어가 당시에 이런 상황을 극 속에 녹여내기 위해서 또 관객들과 더불어서 당시의 사회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이 작품을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Measure for Measure는 셰익스피어의 다른 많은 작품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햄릿이라든지 오셀로, 뭐 로미오 앤 줄리엣, 뭐 이런 그 많은 비극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드물게 공연되어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 까닭은 사실 셰익스피어 작품은 40개 가까운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서는 소위 문제극으로 분류되어지는 몇 개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Measure for Measure라는 작품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면 준 대로 받은 대로, 이 작품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트루엘러스와 크레스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All's Well That Ends Well, 그러니까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세 개의 작품을 저희가 문제극이라고 분류를 따로 하고 있거든요. 이 세 개의 작품들은 코믹한 요소와 비극적인 요소가 한데 마구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희극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어두운 시대 상황을 담고 있는, 그래서 어느 한편으로 관객의 정서가 움직이기 쉽지 않은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또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객들의 마음을 쉽게 자기의 의도대로 끌고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작품입니다.
더군다나 셰익스피어의 많은 비극들이 굉장히 어려운 철학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데는 그 작품들이 멜로드라마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극으로 분리되어지는 앞에 얘기한 세 작품, 특히 메저 포 메저라는 작품은 그런 멜로드라마적인 요소를 아주 철저히 배격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점점 이 메저 포 메저에 대한 공연 빈도수가 올라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스터 마이어라든지 데클란 도넬란이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연출가들에 의해서 아주 세계적인 큰 그 반향을 일으킨 그런 작품들이 최근에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와서는 이 우리 동시대 지구인들한테 굉장한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유와 관용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유주의와 그리고 질서, 통제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보수주의 갈등이라고 하는 그러한 중심축을 기반으로 해서 극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기회의 접점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와의 갈등,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대명제, 이러한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동시대성을 갖는 그런 보편적인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서양에서도 이 작품이 많이 각광을 받고 또 공연이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그 빈도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까닭은, 그리고 많은 관객들로부터 또 평단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까닭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국립극단이 이 작품을 선택한 까닭은 아마도 그만큼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화두가 더 갈급한 그런 사회적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작품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이 작품은 늘 동시대성을 가지고 있고 또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 대로 받은 대로는요, 제목이 말해 주듯이 뭔가 그 잣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저울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그 양쪽에 똑같은 무게가 있으면 거기 평행을 이루어야 되는 건데, 그 저울의 축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이제 기울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컨셉을 저울 혹은 기울어진 운동장, 흔히 저희가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중 회전 무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회전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경사졌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뭔가 그 경사를 통해서 뭔가 기준에 따라서 이리 기울었다 저리 기울었다 하는 어떤 인간들, 그다음에 우리 또 세상,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해 보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 회전 무대를 감싸고 있는 그 거대한 벽은 그 이제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그 엘리자베스 시대의 그 극장 외벽이에요. 외벽에서 모티브를 얻은 건데, 그 외벽이 내벽을, 그러니까 극장의 내벽을 둘러싸므로 해서 이거는 극장 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야기다라는 컨셉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 작품에서 그 이사벨라라는 캐릭터의 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린 자신만의 기준으로 형제들을 심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뭔가 세상을 판단할 때 각자의 기준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사실은 그 기준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면 달라지고 저렇게 보면 달라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각자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뭐 이렇게 뭐랄까 시험을 한다던가 뭐 심판을 한다던가 그럴 자격이 저희한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을 설득할 수는 있지만 시험할 자격은 없지 않나,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보고 싶습니다.
예, 준 대로 받은 대로에는 그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요. 뭐 법, 권력, 뭐 정의, 그다음에 성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자비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화두가 우리 시대에 굉장히 큰 화두잖아요, 요즘. 그래서 뭐랄까, 정의라는 것은 곧 분배의 문제인 거고, 그 분배의 문제라는 것은 자신의 기준으로 내가 지금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건지, 정당한 권리를 받고 있는 건지에 대한 각자만의 어떤 선택이자 판단일 텐데요. 이제 오늘날 이런 그 흔히 말하는 혐오의 시대에서 과연 정의로운 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남을 시험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우리 시대에서 좀 폭넓은 다양한 좀 이야기들을 이 작품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준 대로 받은 대로 엔젤로 역을 맡은 배우 백익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벨라 역을 맡은 배우 신정원입니다. 아주 원칙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엔젤로는 공작으로부터 권력을 잠시 건네받고 타락한 도시를 엄격한 법으로 통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숙하고 순결한 이사벨라를 만나서 자기가 법으로 단죄하려고 했던 똑같은 욕망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사벨라에게 순결을 자기에게 바치라는 범법 행위를 강요하는 아주 위선적이고 허약한 인물입니다. 엔젤로는 아주 그 엄격하고 원칙주의적이고 금욕적인 거를 아주 바탕으로 그거를 아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떤 한 여인을 만나서 자기도 모르는 어떤 인간 밑바닥에 있는 그 인간의 그 욕망이 막 이렇게 분출되어 올라와서 그것과 싸우고 갈등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아주 뭐 남들은 악인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은 제가 그 인간 내면으로 들어갔을 때는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사벨라는 수녀원에서 견습 중인 예비 수녀입니다. 이사벨라가 견습 중에 오빠의 사형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사형 선고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오빠를 구하기 위해서 사형 선고를 내린 엔젤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엔젤로를 찾아가서 오빠의 목숨을 구해달라는 탄원을 하게 되는데요. 엔젤로의 두 번째 만남에서 엔젤로는 오빠의 목숨을 구하고 싶으면 저의 정조를 내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빠의 목숨을 구할 것이냐, 아니면 자신의 신앙심 속에서 자신의 순결과 명예를 지킬 것이냐,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에 대한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이사벨라는 일단 신앙심이 정말 깊은 사람이고 굉장히 말을 잘하는 능병가, 달병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인데요. 그것이 엔젤로에게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젤로는 저에게 이제 순결을 요구하게 되는 것 같고, 하지만 이사벨라는 신앙심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 시야 속에서만 생각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에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심과 배려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을 가진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빠의 목숨인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심 때문에 내 정조를 지키려고 끝까지 애를 쓰는 인물로서 표현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객분들께서 이 극의 결말을 잘 봐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공작이 마지막에 이 극의 결말을 짓게 되는데, 과연 이 공작이 일을 해결했다는 이것이 과연 정말 잘 해결된 것인지, 이 나라가 앞으로 잘 돌아가게 될 것인지, 이게 과연
이상적인 방법일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이사벨라의 행동과 그 태도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한번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이 작품을 보시고 과연 권력의 힘이란 무엇인가, 그 권력으로 인해서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또 법과 도덕의 차이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주 재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말에 재미, 감동, 웃음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저희 준 대로 받은 대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